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주요 도시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며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 불리는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이전을 제한하고 허가구역 내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기를 식히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번 조치를 두고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부동산 보유 규제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집값이 하락한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는 급속히 얼어붙고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집을 팔려는 사람은 수요가 사라져 거래 자체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서민입니다.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불확실성만 커지고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세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전세 자금의 기회비용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고 세입자는 거액의 보증금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결국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가계 지출의 고정비로 자리 잡았고 이는 서민의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그나마 자산을 모을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이제 그 길마저 막히며 부의 사다리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국인의 투기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외국인 자본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의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대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해외 자금을 현금으로 들여오거나 한국 내 법인을 세워 우회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는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비율은 급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계 자본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인천, 평택, 화성, 수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신규 아파트 상당수가 이미 중국계 자본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시장 안정이 아이러니하게도 외국 자본의 한국 진입을 돕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이 틈을 타고 월세 사업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서방계 자본과 중국계 자본이 이미 한국의 주거형 부동산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락, 캐피탈랜드, 브룩필드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장기 임대 생활 숙박시설, 오피스텔, 데이터 센터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자본의 경우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형 투자, 여객펀드 혹은 위장 계열사 형태로 주로 수도권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권과 토지 매입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월세 전문 임대 사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확대되는 시장 구조를 안정적 현금 흐름형 자산으로 평가합니다. 즉, 한국의 월세화는 이들 자본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개인 임대인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대형 법인과 외국 자본이 임대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부동산을 대량 매입하고 월세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둡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중산층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점차 외국 자본의 지배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주권이 외부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개인의 자가 소유율은 이미 5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4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부동산은 더 이상 국민의 자산이 아니라 외국계 임대 사업자의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집을 소유하기보다 빌려 사는 구조에 갇히게 되고 그 월세는 결국 해외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돈으로 흘러갑니다. 지금의 정책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제도로 비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겉으로는 투기 억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 부동산의 소유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중국과 서방 자본 모두에게 한국 국민들은 부동산 주권을 잃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월세의 시대가 도래하고 외국 자본이 한국 주택시장의 실질적 주인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꾸준히 미국 국적의 투자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나 아파트, 주거지역의 경우 중국인 소유 비중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그 속도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없고 거대 기업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살아가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고 코인을 통한 기본소득 제공, 더 심화되는 디지털 통제, 그리고 인구 감소.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 빠르게 4차 산업의 그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